안녕하세요. 프라임 법학원의 김진원입니다. 자, 2024년 제22회 사육사 1급 국가시험 합격을 위한 6080 단기 합격 패스 합격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필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인 것 같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한 필연적인 만남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합격 설명회 끝까지 보시고 1급 국가시험 합격을 위한 가장 좋은 공부 방법 지금 만났으니까 제가 제시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우선 이제 합격 설명회는 크게 5가지 목차입니다. 우선 저를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시험일이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 언제 이제 내년 시험은 언제 볼까? 그래서 시험일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험일까지 얼마간의 기간이 남았는지.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우리 단기 합격 완결팩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다음 네 번째 사육사 1급 국가시험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합격 비결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선생님들 이제 1급 국가시험 합격까지 이 표대 합격의 표대까지 제가 인도를 해 가야 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인가? 저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육사 1급 국가시험 우리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자, 저는 사회복지를 학부 석사 박사 과정까지 모두 오리지널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전공 교수로 외래 강사가 아니라 전임 교수로 학교에서 재직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1급 국가시험을 이제 강의를 하려면 기출 논점을 잘 간파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온 내용이고 또 나왔다면 얼마나 많이 나온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21년간 한 번도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저는 1회 시험부터 21회 시험까지의 모든 기출문제를 제가 직접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단원별 역대 기출문제집 1, 2, 3교시가 있어요. 그 책, 이 온라인 서점에서 검색하면 김진원으로 검색하면 그 책이 나오는데요. 이게 진도별로 모든 문제를 완파했다. 그래서 시험에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수험 강의 경력 그리고 대학원에서 강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우리 프라임 법학원 홈페이지에 오셔서 제 소개를 보면 더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를 오롯이 전공한 사람이다. 그 다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기출문제 논점을 전국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 이제 내년 시험은 언제 볼까요? 자, 제가 이제 시험장에 시험일 당일 그 아침 일찍 가가지고 우리 시험장에 가가지고 응원을 했던 것을 이제 사진으로 찍은 건데요. 저희가 서울 공고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제 뭐 보일지 모르겠는데 수험표 지금 수험번호 지금 확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수험생들. 그리고 이거 이제 감독관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마음이 두근두근 하지 않습니까? 시험장을 보면 내가 이제 곧 이제 시험장에 가서 내가 이제 시험을 보게 됐을 때 이제 반드시 합격을 해야겠다. 우리 시험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험지에다 다 표기를 해가지고 나오면 시험 끝나고 나서 한 3시간, 4시간 정도 지나면 가다반이 발표가 돼요. 그러면 그 가다반을 보고 채점을 하면 내가 합격했다, 합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시험일인데 이 시험일을 합격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을 보러 가는 날이긴 하지만 그날이 곧 나의 합격일이다.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자, 이 시험장 안에 강의실 내부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은 언제 볼까요? 자, 그간의 이제 시험일과 요일을 정리한 겁니다. 예전에는 일요일 날 시험을 봤어요. 그러다가 토요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토요일 옆에 이제 그 가로로 여기 숫자를 적어놨죠. 양가로로 여기 4, 3, 2,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몇째 주 토요일인가, 넷째 주 토요일, 셋째 주 토요일, 둘째 주 토요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간에 이제 토요일 시험에서 가장 빨리 봤던 토요일, 그 다음 가장 늦게 봤던 토요일을 생각해 봐야 돼요. 가장 빨리 봤던 토요일은 올해 시험이었어요. 21회 시험에서 두 번째 토요일 날 시험을 봐버렸어요. 앞당겨졌죠, 시험이. 가장 늦게 봤던 시험이 이제 2월 둘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내년 시험은 이제 언제 볼지를 우리가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2024년 22회 시험일은 1월 둘째 주 토요일, 늦게 보면 2월 둘째 주 토요일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볼 겁니다. 그죠? 예. 더 앞당겨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2월 둘째 주 토요일이 가장 빨리 봤던 시험일인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험 준비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가장 빨리 봤던 시험일을 기준으로 먼저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일이 공고가 되면 그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날짜가 정해지니까 그럼 거기에 맞게끔 이제 수정을 하면 돼요. 계획을. 그죠? 그게 이제 현명한 방법이에요. 시험일은 10월에 공고가 됩니다. 시험일로부터 90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험 제도가. 그래서 21회 시험은 2022년 10월 14일 날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제 10월에 공고가 되면 정확하게 시험일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는 가장 빨리 봤던 날짜를 기준으로 시험일을 준비를 해야 돼요.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 따라서 1월 13일 토요일에 시험을 보는 걸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170일이 남았습니다. 이걸 개월수로 바꿔보면 5개월하고 20일이 남았어요. 자, 170일이면 좀 많이 남은 것 같이 느껴집니까? 제가 혹시라도 그걸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실 분이 혹시라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개월수로 또 바꾼 거예요. 5개월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죠? 예. 지금 우리 7월이니까 지금 여름휴가 지금 못 갔다 오신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여름휴가도 지금 계획하고 있으실 겁니다. 물론 이제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또 여름휴가도 다녀오고 그러다 보면 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날짜들 다 빼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말에 또 바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더군다나 연말 되기 전에 미리 공부를 좀 많이 해 놓아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5개월 20일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합격을 위한 가장 정확한 공부 방법일까? 그래서 제가 이 합격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6080
단기 합격 끝장 완결팩입니다. 제가 6080을 막 강조하기 위해서 6080, 6080 이렇게 단기 합격 끝장 완결팩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네요. 제가 그간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합격 비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080은 우리는 60%만 넘기면 되는 시험인데 80% 이상이 시험에 한 번 이상 나왔던 내용들이 다시 재응용돼서 나온다. 따라서 그간에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내용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는 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부터 법제론까지 한 권 이렇게 8권으로 되어 있는 이 이론서로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그건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왠지 책이 많이 있으니까 든든하시죠. 그리고 이제 강좌 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또 그것도 좋은 강의는 아니에요. 시험에 나온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강의가 좋은 강의가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런 측면에서 자, 이 단기 합격 끝장 완결팩으로 한번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월에 시험 끝나고요.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서는 제가 이제 교육하는 이 교육 과정에서는 2월부터 신규 강의가 계속 녹화가 됐어요. 매년 신작 강의로 제가 녹화를 하거든요. 간혹 이제 강의들 보면 이제 매년 새롭게 녹화한다는 것이 힘드니까 이전 강의에서 법 개정하고 상관없는 부분은 그대로 살려놓고 법 개정된 부분만 이렇게 추가 보완해가지고 강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요. 근데 저는 신작 강의로 매년 새롭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내용이 20회까지는 시험에 안 나왔는데 21회 시험에서 이게 삐껴 나왔어요. 삐껴 나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삐껴 나오는 내용들이 그 다음에 바로 또 나오는 연달아서 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자, 이 신작 강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21회 시험에서 나왔던 신규 논점들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신규 강의로 이렇게 쭉 녹화를 해왔고 그리고 오이쿠 스터디에 참여하신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쭉 진도 관리도 해드리면서 쭉 왔습니다. 이 초심자의 경우는 이렇게 이론 다지기로 이렇게 쭉 공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론 공부하고 그리고 기출문제집 같이 회독하는 걸로 쭉 공부를 해왔고 자 이제 단기 합격 끝장 완결팩 시기는 어디냐면 지금 여기죠.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여기 표기를 해놨는데 이제 곧 8월이 됩니다. 시험일은 1월에 시험을 볼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5개월 8 여기 지금 여기하고 2, 3, 4, 5개월에다가 여기 지금 남아 있는 거하고 여기 남아 있는 거 이렇게 하면 이제 5개월 20일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해 나가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지금은 8권으로 된 이론서를 공부하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절대 그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자, 여기 6080 단기 합격 끝장 완결팩 이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이 교육 과정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첫 번째 핵심 요약 강의, 두 번째 역대 기출문제 분석 강의,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을 앞두고 동형 모의고사 5회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요약 강의 40강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단원별 역대 기출문제집으로 진행되는 기출문제 분석 강의를 또 수강하고 이 2가지를 자, 이 핵심 이론 노트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계속 N회독을 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시험 직전에 동형 모의고사를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스페셜 특강이 있는데 이 법률 개정 사항이나 기타 모의고사 또 1회분으로 또 진행되는 강의가 있는데 그걸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시면 되세요. 이 스페셜 특강은 이제 무료 강의이기 때문에 그 무료 강의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기타 이제 제가
프라임 법학원에서 진행되는 강의들이 있어요. 회차별 실전 문제, 그 다음에 기출족보 OX, 족집게 벼락치기, 그 다음에 핵심 기출 천재 뭐 이런 교재와 강의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선택사항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핵심 요약 강의를 들으면서 혹시라도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공부에 좀 시간적인 여력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려운 부분은 취약한 영역은 이론 다지기 중에서 여기 지금 이론 다지기 진행됐던 이 강의 중에서 물론 이제 이건 수강 신청을 별도로 하긴 해야겠지만 그걸 가지고 보완을 하시면 되세요. 우선은 이걸로 공부하는 게 이걸로 그냥 끝내야지 돼요. 이걸로 충분해요. 충분한데 사람마다 이제 전공 지식에 대한 차이는 다르니까 내가 도저히 뭐 이게 2급 그 교육 과정 받으면서 뭐 거의 그 강의를 그냥 틀어놓기만 하고 나는 설거지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거의 안 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식이 거의 없다. 뭐 이런 분들은 그래서 너무 어려운 분들은 그 어려운 영역에 대한 내용을 이론 다지기 기본 이론 강의 진행됐던 부분을 토대로 해서 보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여기 지금 우리 프라임 법학원의 3단계 학습 전략으로 지금 커리큘럼이 만들어져서 이대로 이제 강의 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 이제 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단기 합격 끝장 완결팩은 지금 요겁니다. 요 강의예요. 요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온 겁니다. 그 다음 다시 여기로 넘어온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스페셜 특강 요건 이제 선택사항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여기 법률 개정 특강이 여기서 진행되기 때문에 요거는 시험 직전에 혹시라도 개정된 사항이 있는지를 마무리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공부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조금만 확인하면 돼요. 바뀐 부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험 직전에 이걸 다뤄드리는 이유는 시험에 떨어지는 분들 보면은요.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분도 계셔요. 두 문제, 세 문제 차이로 이렇게 떨어지는 분도 계셔요. 그분들한테는 한 문제 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한 문제까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법률 개정상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그 사이 혹시 개정된 게 있는지를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무료 적중 모의고사 또 진행을 합니다. 이건 지금 무료 강의에 지금 해당되고 있는데요. 그죠? 자, 여기 이제 파이널 특강. 이 파이널 특강은 물론 이제 수강 신청을 해야지만 요거하고는 지금 상관없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그 단기 합격 끝장 완결팩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금 오시면 되세요. 이건 이제 완전 벼락치기 하시는 분들을 위한 교재와 강의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단기 합격 끝장 완결팩의 이제 주된 내용이 바로 핵심 요약 강의인데 이 핵심 요약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핵심 요약 강의에서 사용되는 교재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내용을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교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단기 합격 필독서 여기 합격생 핵심 이론 노트입니다. 이 교재로 강의가 진행이 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교재 특징. 지금 이거 이제 편집 파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빨간색이고 실제 색깔은 이게 남색 계열로 이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 날개 쪽에 보면은 출제 빈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에는 항상 그 챕터에서 도대체 몇 문제가 그간에 나왔을까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자, 2장에서는 지금 보니까 제가 여기 지금 14회부터 21회까지가 여기 표기되어 있는데 12회 시험부터 영역별 30문제에서 25문제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영역별로 25문제씩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12회 시험부터. 그전에는 이제 30문제씩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러면 12회 시험부터 자 21회 시험까지 이 챕터에서 몇 문제가 그간에 쭉 출제가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체 출제 빈도는 이 책 제일 앞쪽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든 21회 시험에서 여기 보면 3이라고 되어 있고 양가로 1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한 줄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문제에 조합돼 가지고 요 내용, 요 2장의 내용이 한 줄이 거기에 들어갔다. 선지 중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장에서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14회 때 4문제, 15회 때 3문제, 16회 때 3문제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이 출제 빈도에 근거해서 제가 여기 출제 비중을 또 넣어놨어요. 자, 태내기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내용에서 여기 보면은 작은 0이 있고 큰 1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2가 있죠. 이건 뭐냐면 12회 시험부터 21회 시험까지 여기서 적게 나왔을 때는 0문제, 아예 안 나온 적도 있긴 해요. 그 다음에 많이 나왔을 때는 2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평균을 내보니까 한 문제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문제는 나온다. 이 얘기죠. 여기 보면 학령 전기는요. 3세에서 6세 학령 전기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왔어요. 12회 시험부터. 무조건 그냥 한 문제만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구나.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출제 빈도 확인했고 출제 비중 확인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학령 전기는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 한 문제가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올까? 그래야지 선택과 집중 있는 공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놨어요. 여기 보면 1순위, 스마일 표시죠? 1순위를 공부하고 가면 시험장에서 웃으면서 문제를 풀 수, 이거 나왔네. 웃으면서 맞출 수가 있다. 스마일 표시를 해놨고. 그 다음 이제 2순위는 당구장 표시를 해놨어요. 그 다음 이제 3순위는 별표 하나. 이렇게 1, 2, 3순위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1순위는 이 내용이 거의 그냥 나온다 이거예요. 그 다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확률이 높았던 게 2순위고 3순위는 출제 빈도는 적지만 어떻든 나왔던 거. 이렇게 비중을 또 나누어 놨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우리 사육정책의 역사적 전개, 우리 정책론에서 보게 되면 21회 시험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되었거든요. 2문제.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이제 5대 사회학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 이제 빈민법 단계에서 엘리베스 빈민법부터 개정 빈민법까지의 그 내용 거기서 또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2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보면 여기 자 1순위 베버리지 보고서 그죠? 이번에 베버리지 보고서 나왔어요. 여기서 한 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 2순위 빈민법 단계에서 나왔어요. 이번에 2문제가 그죠? 보시면 실제 시험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왔던 부분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나왔던. 그래서 이제 2순위까지만 공부가 돼도 사실 120점을 넘기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근데 이제 우리는 3순위까지 여기서 이제 다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거가. 그 근거가 뭐냐면 기출표기예요. 자, 이 책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 동그라미 1번부터 해가지고 여기 쭉 적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때 안 나왔다가 7회 때 나오고 8회 때 나오고 이거예요. 회차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보니까 발달이 걸리면 무조건 나오네요. 이거 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기출표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1순위 내용이네? 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알아요. 자, 그리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이렇게 많이 나온 것들 확실히 놓아두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보면 OX 다 여기 기출 논점들이거든요. 이게 다 기출 지문들이에요. 요것들을 여기다가
넣어서 이걸 공부할 때 확인할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틀리게끔 나오고 어떻게 맞게끔 나오는지 확인하게끔 해준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또 이 책, 이 강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래, 이제 이 챕터에서 몇 문제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가 그렇게 잘 나오고 이걸 알았어요. 이제 이걸 공부해 나가야 하는데 암기가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암기도 이해 기반의 암기가 되줘야지 돼요. 그리고 암기를 할 때 그냥 무턱대고 암기를 하는 것보다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딱 짜임새 있게 암기를 해야 하거든요. 그 암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도식 도해화, 도표화 시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수년간의 강의를 통해서 수험 강의를 통해서 시험 논점에 맞게끔 그림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에서 정리한 내용은 다 시험에 나온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시험하고 상관없는 내용을 막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림만 화려하게 만들 뭐야 이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건 제가 강의를 하면서 또 판서에다 막 적어드리면 또 강의가 또 진행이 되게 되는데 어떻든 이걸 토대로 머릿속으로 언제 이 시기별로 이제 이 사건들 이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정책론의 경우도 이렇게 해놨고 그죠? 여기 이제 내용들도 도표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여기 이제 조사론의 경우도 보면은요 표집 방법과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여전히 기출표기 여기 다 되어 있죠, 그죠? OX 문장도 다 들어가 있고요, 보면 그죠? 네. 자, 여기 이제 법제론에서도 보면 이제 사유권적 기본권, 그다음 이제 사유권적 기본권 헌법 제 31조부터 36조까지의 내용인데 그 중에 이 조항들의 모든 조항들, 이 사유권적 기본권의 조항의 목적 조문이 되고 있는 34조. 특히 이제 34조는 시험에 잘 나오고 이번 21회 시험에서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조문 6개 조문은 무조건 외워야 하는데 이렇게 다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 또 암기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특수 암기법들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여기 이제 에릭슨의 발달 단계 배울 때 신자라면 신이 있다라고 믿는 자라고 한다면 절대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솔선수범해야 한다. 근데 정말 친생자여야 한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감전시키는 건 구시대적 형벌이다. 뭐 이런. 또한 이제 우리 자 이거 이제 연도 외워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순서, 제정된 순서 이런 것들을 외워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암기법들 다 넣어놨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5대 사회범도 5대 사내 연구는 노인에게 효과가 좋다. 이렇게 5대 사회범, 5대 사회범인데 5대 산에서 5대 산의 5대 산에서 재료 가져다가 연고를 만들면 그 연고는 노인에게 효과가 좋다. 뭐 이런 순서로 외웁니다. 1인 확대 순서, 결혼이 이르고 연상과 결혼했다. 뭐 이런 암기법들을 다 넣어놨어요. 그다음 계속해서 또 이해를 위해서 여기 이제 날개가 있거든요. 날개 쪽에다가 우리 메리 리치몬드 선배님, 우리 사회복지의 어머니라고 하는 메리 리치몬드 선배님에 대한 뭐 인물 용어나 인물 설명이나 용어 설명들을 또 제가 날개 쪽에 설명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출문장, 이제 OX 문장의 삽입이에요. 제 교재는요, 제가 개정 작업을 할 때 똑같은 문장이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출 지문으로 나왔던 걸로 바꿔요. 기출 지문에서 나왔던 용어로 바꾸고요. 이 용어의 문제,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해요. 왜냐면은 조사론의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용어가 다양한 용어 명칭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시험에 나오지도 않은 용어로 공부를 해놓으면 막상 시험에 나왔을 때 이게 뭐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용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맞는 용어로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에 나온 용어로 알고 있어야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로 다 대체를 해놓는 겁니다. 심지어는 문장까지도. 자, 그리고 이제 역대 기출 논점, 그리고 최신 기출 논점 다 들어가 있어요. 보면 이제 한 번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사회 마케팅 이제 한 번 나왔었거든요. 12회 시험에서. 고객관계 관리 마케팅이 이제 20회 때 나왔는데 요게 이 시험에 나오기 전에요. 미리 정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20회 때 나왔죠. 이거 나올 만한 것 같다 싶은 것들 정리를 해놔요, 제가. 조금. 많이 정리할 필요는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마케팅에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험에 그간에 이만큼 범위까지 나왔어. 그 내용 중에서. 근데 조금씩 넓혀가면서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앞으로 나오면 여기까지도 나오겠네 하면 이제 이걸 정리를 해놓는 거죠. 근데 역시나 나와버려요. 이렇게. 그걸 제가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이고 이렇게 정리한 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것이고, 자, 아까 보니까 이 책 날개 쪽에 보니까 여백이 있잖아요. 그죠? 여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하고 단원별 역대기출 문제집을 공부하게 되면 전국에서 가장 해설이 상세합니다. 왜냐면 제가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제가 직접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이유는 각 지문이 왜 맞고 왜 틀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해설이 딸랑 두 줄밖에 없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옳지 않아요? 2번이 왜 옳지 않은지는 되어 있는데 나머지 문장이 왜 맞는지는 설명이 안 돼 있다. 또는 옳은 걸 고르라고 해서 2번이 옳아. 그래서 옳은 것은 왜 옳은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문장이 왜 옳지 않은지 또 설명이 안 돼 있어. 그러면 그런 기출문제집 가지고 공부하면 기출 논점을 간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원별 우리 역대기출문제집 그 책을 보면 해설이 상세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면서 이 책하고 그 역대기출문제집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면 이 책에 또 정리되어 있지 않은 해설에서 상세하게 정리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여기다가 날개 쪽에 좀 정리하면서 나만의 날개를 다시면 되세요. 사실은 내용을 옮겨 적지 않아도 이 책만으로도 충분해요. 교수님 뭐 이게 8권으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책 한 권으로 진짜 가능해요? 진짜 가능합니다. 이 책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시험에 그간에 나왔던 내용의 거의 95% 이상을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아주 지엽적인 건 빼놨지만.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우리 이제 60%만 넘기면 되니까. 근데 여기에는 시험에 나왔던 95% 이상이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책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에 대략 80% 정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시험에 60%를 넘기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급 국가시험 제도에 대한 설명하고 합격 비결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1급 국가시험은 1, 2, 3교시 시험을 봅니다. 1교시는 2개의 영역을 보고요. 2교시, 3교시는 3개의 영역씩을 시험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전공을 하면서는 이 영역의 8개 영역이 전공 과목이었죠. 근데 시험 제도에서는 과목이 아니라 영역이고요. 과목은 따로 있습니다. 1교시가 1과목, 기초 과목, 그 다음에 2교시가 실천 과목, 3교시가 정책 제도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역별 25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고요. 8개니까 총 200문제이고 한 문제당 1점씩 해서 200점이고요. 객관식 오지선다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문제당 시험 시간 1분씩 주어지기 때문에 50분, 75분, 75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합격 점수와 이제 과락이잖아요. 합격 점수는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200점의 60% 이상은 120점입니다. 그러니까 120점만 맞으면 합격입니다. 딱 120점 맞으면 합격입니다. 알았죠? 그래도 121점, 122점, 뭐 당연히 다 합격이지만, 근데 119점 맞으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119점 맞아가지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한 문제 차이로. 자, 근데 이제 이 과락 기준이에요. 과락 기준. 각 과목 만점에 40%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영역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여기죠, 여기. 각 과목. 그러니까 지금 50문항 50점에 40%를 넘겨야 돼요. 75점, 75문항이니까 75점이죠. 75점에 40%. 그러니까 1교시는 20점, 2교시, 3교시는 30점이 되는 거예요.
30점씩. 자, 가령 여기는 이제 50점이잖아요. 1교시는 50문항이니까. 그죠? 25문제니까 만약에 조사로는 빵점 맞았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1번으로 딱 내리 찍어도 이제 빵점 맞을 수가 없지만 어떻든 예를 들어서 조사로는 빵점 맞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과락이 아니단 말이야. 왜냐면은 1교시는 지금 20점만 넘기면 되거든요. 이 합산, 이 두 가지 합산, 인행사, 조사론 합산해서. 그러니까 조사론 빵점 맞아도 인행사 25문제 중에서 20점을 넘기게 되면 과락이 아닌 거예요. 아셨죠? 2교시는 2교시 합산해가지고 30점, 여기도 3교시도 30점 이렇게 넘기면 과락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과락이 느슨해요. 그래서 이 과락 때문에 합격 비결에 서 제가 지금 과락을 이용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연도별 합격률은 이렇습니다. 자, 근데 21회 시험에서 이제 40.7%가 이제 합격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그러면 이제 22회 합격률은 이제 어떻게 될까? 그것은 옛날에는요. 옛날 시험이 이제 맨 처음 시행됐을 때는 이게 시험 출제에 의해서 합격률을 이게 시험 이 출제 이 난이도를 잘 조절을 못했었어요. 그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한 해는 시험 합격률이 높았고 그 다음에는 어렵고 낮고 높고 낮고 높고 낮고 막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제 여기로 오면서 자, 제가 여기로 오면서 조금 이제 합격률이 30%대에 있는 것들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최근 거에서 합격률을 보게 되면 가장 낮은 것과 가장 높은 것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양쪽에 있는 것들을 좀 극단적인 것들을 좀 빼버리면 좀 좁혀보면 그러면 31%에서 40% 또는 그것조차도 빼버리면 33%에서 36% 수준으로 출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합격률이 내년 합격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근데 합격률은 의미가 없습니다. 합격률 때문에 내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수험생으로서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설사 합격률이 낮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다 떨어져 나는 붙을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격률하고 상관없이 합격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합격률 아무리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낮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선생님 다 붙을 수 있어요. 자, 이 합격률은 응시인원 대비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발표되고 있는 합격률들은. 근데 접수인원 대비로 보게 되면 합격률은 더 떨어져요. 왜냐하면 응시인원 포기인원들이 있습니다. 자, 접수는 했는데 응시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1회 시험에서 6,000명 가까이가 시험을 안 봤습니다. 그죠? 예. 이제 이렇게 6,000명, 7,000명, 8,000명까지도 접수는 했는데 응시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접수 인원 대비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합격률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신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네? 이게 아니라 준비를 하고 시험을 보는 시험이라 이거예요. 준비를 안 하고 그냥 가서 시험 보면 안 돼, 절대. 준비가 필요한 시험이에요. 아셨죠? 예. 그리고 이제 내가 요양보호사 시험도 합격을 했는데요. 요양보호사 시험하고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하고 1급 시험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이 시험 자체가 더 어려워요. 예. 공부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 사회복사 1급 그러면 합격 비결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6080 법칙입니다. 여기 뭐냐면 재출제율을 비교한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시험 문제를 분석하다 보니까 해설을 달 때도요. 해설 달 때 보면 이제 문제에 대한 해설을 달아요. 기출문제 분석집을 이렇게 제가 작업을 하면서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논점이 그대로 나와버리면 해설 다는 것도 중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왜냐면 똑같은 논점이 나와서 그러면 해설을 달 때에도
이게 기존에 나왔던 논점이네 하고 이렇게 보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해설을 좀 더 새로운 내용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문장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달아주면서 정보들을 좀 더 넣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이 문제가 중복돼서 나왔구나 아니다를 저는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7회 때는 그 전에 기출 논점에서 84%가 겹쳤던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중복 비율, 재출제율은 여기서 뺀 거. 그러니까 여기 84%면 16%가 지금 여기 삐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죠? 이 16%는 어떤 거냐면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던 내용이 나왔거나 신규 논점. 또 하나는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어렵게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건 두 가지는 틀릴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새롭게 나온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뭐 전공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맞출 수도 있고 하는데요. 근데 어떻든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틀릴 가능성이 있다고 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나왔던 내용인데 어렵게 나왔어. 좀 깊게 나왔어. 그럼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틀릴 수 있는 거 16% 그 두 가지를 얘를 빼버린 거예요. 빼고 나서 84%, 이 84%는 그간의 기출론점을 공부하면 마치 물고기가 튀어오르듯이 정답이 막 튀어오르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게 바로 이게 중복 비율인데 인행사는 그렇게 많이 삐껴 나오지 않아요. 그죠? 많이 삐껴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정책론이나 법제론에서 삐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들의 평균을 내보면 평균 내보니까 89%, 뭐 83%, 다 80%가 넘습니다. 우리는 60%만 넘기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요거예요. 자, 아마 수영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아풀장에서 맨 처음에 키판 잡고 열심히 음파 이게 연습하잖아요. 그죠? 유아풀장. 자, 사회복지 우리 전공 과목 지금 8개를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전공 과목 8개에서 다루는 내용이 이 흰색 수조라고 봐보세요. 근데 그간에 시험에 나왔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범위를 좁힐 수가 있어요. 견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기출 논점을 이렇게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 빤하네. 여기서 이 정도밖에 안 나왔네. 그리고 깊이도 이 정도밖에 안 나왔네. 난이도도 이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복지과 발전 이론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전공 서적들을 다 모아보면 그 각각의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론들을 다 모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한 20개의 이론이 있다고 봐보세요.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건 그간에 21년 동안 5개 이론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이론은 공부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범위가 정해진다. 범위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프로이트 이론이야. 인행사에서. 프로이트 이론이라고 해서 깊게 나오지 않아요. 딱 나오고 있는 깊이가 있어요. 그 정도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지금 이 노란색 이 안에 유아풀장과 같은 그곳에 물고기가 80마리 내지 90마리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우리 이 기품을 해서 이제 유아풀장 옆에 이제 기품을 있죠. 그죠? 자, 고게 한 20마리에서 그러니까 10마리에서 20마리가 거기에 있다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60마리만 잡으면 되면 낚싯바늘 어디다 던질 겁니까? 당연히 여기다 던져요. 여기다 뭐하러 던져요? 왜냐하면 여기서 삐껴 나오는 것들도 있긴 해요. 하지만 그게 21년간 시험에 안 나왔는데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리고 안 나왔던 내용은 너무나도 많은데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다 공부를 합니까? 이해되시죠? 다만 이제 안 나왔던 내용에서 아까 제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 이게 나온 걸로 봐서 계속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조금 더 넓힌다면 이게 나오겠구나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수험 전문가인 저한테 이제 맡기시고 제가 교재에다 그걸 보완했던 것들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는 것이고 굳이 안 나온 것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시험 내용은 나오는 것이 정해져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알았죠? 이 안에 여기에 집중해. 여기. 고율 합격 절대 공식. 그래서 6080 법칙입니다. 합격 점수는
60%만 넘기면 되는데 200문제 중에서 80%, 90% 이상이 기출 영역에서 반복 출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자. 우리는 60마리만 잡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서 이렇게 이론서가 8권으로 되어 있는 거 버리세요. 그걸 공부하지 말라니까요. 화려하고 책도 편집도 화려하고 그러니까 막 그거 그 책 때문에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응? 그렇게 공부하시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땅 따먹기, 땅 따먹기. 1순위, 2순위, 3순위입니다. 우리 교재가 아까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었잖아요. 그 챕터에서 몇 문제가 나온다 그간에. 근데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항상 그 챕터에서 무조건 1순위, 나오는 1순위가 항상 한 가지는 있어요. 두 가지가 있기도 하지만 보통은 한 가지는 무조건 있어요. 근데 우리 각 영역별 우리 인행사 15개 챕터라고 이렇게 나눠놨는데 교과목 지침서에 목차가 15개 챕터로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안 나오는 챕터가 있어.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챕터가 있어요. 아예 안 나오는 챕터도 있고 안 나왔던 챕터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나왔지만 최근에 안 나오는 챕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뺀다 하더라도 5개 정도 빼고 적어도 10개 챕터에는 무조건 한 문제씩은 1순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행사도 10문제는 1순위가 들어가 있어요. 각 챕터별로 한 문제씩은. 그걸 8개 영역이니까 다 합치면 80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2순위. 2순위도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확률은 50% 이상인 거예요. 얘들도 한 챕터에 한 문제씩은 들어가 있어요. 그냥 뭐 5개 정도 그냥 챕터 뺀다 하더라도 10개는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확률은 50% 이상이니까 그래도 이 80문제를 공부해 놓으면 80개 논점을 공부해 보면 그러면 40개는 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합쳐버리면 이거 합치면 뭐 어떻게 돼요? 이거 합치면 120점이죠. 120점이잖아요. 굳이 3순위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1순위, 2순위의 내용을 공부하면 120점을 넘겨버려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하나의 합격 비결. 15 플러스 마이너스 5입니다. 자, 제가 이 15는요, 제가 이걸 합격 본전치기 점수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120점을 넘겨야 돼요. 근데 8개 영역입니다. 8로 나눠보면, 그러면 15가 나옵니다. 이 말은요, 8개 영역 각각 다 15점씩만 맞는다고 치면 합산이 120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점은 본전치기 점수예요. 근데 우리의 과락이 느슨하잖아요. 그죠? 조사로는 빵점 맞아도 됐단 말이에요. 인행사에서 20점을 넘기면 되니까. 그죠? 근데 일단은 뭐 빵점 맞을 일은 없기 때문에 딱 이제 기준을 딱 잡는 거예요. 15점을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 이 과락 점수 아닙니다. 지금 합격 점수, 합격을 위한 요령인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인행사를 15점을 맞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요, 내가 조사론을 아무리 내가 공부를 해도 내가 10점밖에 못 맞을 것 같네? 합격점, 본전치기는 15점인데? 그러면 그걸 어디서 만유례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만유례를. 그걸 인행사에서 5문제를 더 맞으면 일단 합격 점수 본전치기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조사론이 어려우면 근데 인행사가 쉬워. 그러면 인행사에서 점수를 많이 맞을 수 있으면 조사론은 그만큼 부담감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과목 때문에 주눅 들지 말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아까 1순위, 2순위, 3순위 땅 따먹기 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이게 이제 이 주워 담기 게임이라고 한다면은요. 먼저 무조건 나오는 애들부터 주워 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1순위, 2순위, 3순위의 원리 이해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크게는 아까 요거 유압불장 안에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80마리 내지 90마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잘 나오는 1순위에 집중하는 거죠. 그 다음 2순위로 가는 거예요. 땅 따먹기. 그 다음 3순위까지 갈 수 있으면 3순위까지 가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 이제 제가 이 세 번째 합격 비결은 어떤 어려운 과목 때문에 주눅 들지 말자라고 하는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긍정의 힘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지금 여기다 세 번째 비결로 넣어놓은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합격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전국에 어디에도 없는 수험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프리패스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당연히 전체 과목을 잘 공부를 하면 제 강의를 들으면 무조건 합격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왜 떨어지지? 이게 이제 보다 보니까 프리패스로 그러니까 전과정 과정 뭐 이런 이게 평생위원이다 뭐 이렇게 신청하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는 열의를 가지고 신청을 해. 근데 한 1개월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못 해요. 시험 계속 공부를 안 하다가 마지막 시험 직전에 또 부랴부랴 해놓고 또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꾸준히 학습력을 뽑아 드릴 수 있을까? 이건 자원봉사입니다. 이건 제가 제 강의를 듣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요. 여기 보면 이제 오이코스 스터디 그다음 이제 오이코스 열공반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3월부터 4월까지 8월까지 지금 이제 수시로 모집합니다. 수시로 모집해서 신청하시면 그 일주 내에 다시 이제 각 기수별로 배치를 해드려요. 근데 여기서 하는 게 진도별 OX 빵꾸 체크 24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정책론 지금 현재 강의하고 있을 때는 지금 정책론이 이제 이번 주 일요일에 두 번째 강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제가 대략 80문제에서 100문제 사이의 문제를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24회 동안에 거의 한 2200문제 이상을 문제를 풀어드리고 있어요. 그것도 다 기출 지문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진도를 해서 이제 쭉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 이미 지나간 그 강의가 진행된 문제들은 카페에다가 다 시험지하고 해설 강의를 줌으로 진행됐던 해설 강의를 다 올려놨거든요. 실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줌으로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제 강의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 이제 오프라인 이제 정기 이건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들은 오프라인으로 올 수 있게끔 총신대학교에서 제가 지금 강의가 개설되어 있는데 오프라인 강의에 오시고 싶은 선생님들은 또 오실 수 있도록 물론 이제 거기서 모임 하고 있는 것들이 공지가 나가면 이제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시면 됩니다. 그 조건에 해당되면. 그래서 이제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열공반으로 시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제 9월에만 또 모집해서 이것도 이제 가급적이면 제 강의 들으시는 선생님들 수시로 모집을 해서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적중 하프 모의고사를 또 진행을 해요. 여기서도 모의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역동 모의고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행사 받고 조사론 시험 봤거든요. 이제 그죠? 목요일에 이제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제 또 모의고사가 있네요. 실천론. 밴드에 오시면 공지가 계속 되어 있습니다. 카페하고. 그래서 모의고사 보고 있는데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모의고사를 봅니다. 자,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가 어려우면 오셔가지고 참여하시면 도움이 되세요. 이렇게 기수별로 기수별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각각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을 미션을 이렇게 올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부담되지 않게끔 하려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올릴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공부하는 것들 보면서 자극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험 문제 이렇게 화상 줌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화상 줌으로 참여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상식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수시 모집이니까 혼자 공부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세요. 그래서 함께 시험을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디에서 누가 이렇게 강의하는 그것도 책의 저자 그리고 이제 강의하고 있는 강의자가 직접 이렇게 관리를 해줍니까? 그런 곳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우리 사회복사 1급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 대상으로 해서 처음으로 시도해서 계속 지금 해오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참여하신 선생님들이 합격률이 높아요. 왜냐면 꾸준히 학습량을 계속 뽑아내니까요, 같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내가 한번 시험 준비에 좀 최선을 다해보리라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참여해 보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합격 설명회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지금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서 이 합격 설명회가 이루어지는 오늘까지 해서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망설이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고 계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또 들으셨다면 지금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지금 들으시는 거잖아요. 들으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양가 감정이 있을 텐데 시험은 항상 마음이 있을 때 지금 시작을 하셔야 돼요.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반드시 수강 신청하시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우리 오이코 스터디에도 신청하셔가지고 오이코 스터디 통해서도 또 교류를 했으면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합격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이 합격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합격 설명회 당일이 아닌 이후에 이 지금 설명회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셨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게 할인 혜택은 이제 당일만 주어지긴 하지만 어디에도 없는 가장 좋은 교육 과정이니까 고민 한번 해보시고 프라임 법학원에서 강의를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하여 하나, 둘, 셋, 화이팅! you.